자, 엔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일 5.56%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는데요. 자, 앞에서도 분명히 엔캠은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10%가 넘는 상승 두 번이나 나와줬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승을 지키지 못하고 전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반납을 하는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흐름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은 확연히 그때와는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기다려왔던 게 결국 이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턴어라운드. 그게 나와주기만 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이 결국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겠죠. 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을 드리고요. 자, 엔캡 정말로 좀 힘든 시간 지나왔습니다. 바닥 잡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승 꾸준히 올라가면서 결국 우리가 염원하는 엔캠의 신고가 더 나아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갈 수 있도록, 자, 힘든 시간 함께 보내고 있는 저희 주주분들께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자,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자, 명확한 이유가 없어서 여러분들 겁나실 수는 있겠지만, 자, 이거 이유 명확하다. 사실 뭡니까? 결국에 세력들은 개인들의 이탈을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자, 댓글 중에 손절했다, 너무 힘들었다 말씀하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자, 17만 원 구간이 깨지면서 사실상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고, 자, 항상 앞에서 22만 원, 26만 원 구간에 이탈이 나올 때도 똑같은 흐름이었어요. 22만 원 절대로 못 깰 것이다. 왜?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폭등이 나왔던 구간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못 깬다. 하지만 깼어요. 깨자마자 주가를 올려줍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락에서도 26만 원 구간, 추세 중심, 거래량이 집중된 구간의 중심선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세를 꺾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들, 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개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 깨지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이 이탈을 함과 동시에 투매를 쏟아냈다는 거죠. 그러한 흐름이 나올 때마다 항상 뒤에 상승이 나오더라. 저는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앞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왔던 이유는 명확하다. 결국에 개인들을 털어내기 위한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자, 인캠의 상승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중앙천도 소재가 죽어야 된다.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사실상 엔캠은 1월 달부터 상승을 결국에 시비가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흘러가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많은 물량, BW 물량, 제3자 배정, 유선전자 물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단일 물량 중에 가장 큰 시비는 언제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5월부터 7월까지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7월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결국에 남아있는 물량 일부 있습니다. 자, 5월에 43만 주 나왔고요. 그 뒤에 161만 주 전환할 수 있는 것 중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97만 주 나왔어요. 그 뒤에 또 70만 주 중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42만 주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물량이 92만 주 정도 있지만 결국에 이 CB 내가 공시만 내보내고 전환을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은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충족이 돼야지 엔캠은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자,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세력들은 1월 달부터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결국 뭐다? 시비를 다 전환해서 이 시비 내가 가장 많은 물량 비싸게 매도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세력들 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근거는 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물량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분기 보고서를 먼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분기 보고서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엔캠은 정말로 많은 물량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본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자, 본격적으로 물량이 출하가 된 시점은요, 자, 작년 말부터다 알 수가 있습니다. CB도 있고요, 전화우선주도 있고, 신주인수거 부사체, BW 물량도 많이 있다. 자,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라는 거를
그만큼 알 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보시게 되면은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4월 죄송합니다. 24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전환이 다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뒤로 나올 수 있는 물량에 대해서 좀 확인해 봤을 때 미상한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자, 11회차 물량부터 13회차 물량,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물량들이 결국 275만 주, 5월부터 7월까지 전환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전환이 돼야지만 세력들은 상승을 만들고 본인들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 가져갈 것이다. 자, 앞에서 제가 3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BW 물량과 제3자 배정 물량 이거 전환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물량만 하더라도 326만 주입니다. BW 물량이 114만 주,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물량이 212만 주, 합쳐서 326만 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날짜 기준이 3월 31일 전에 이미 다 전환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매도를 하고자 했다라면은 매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326만 주라는 큰 물량이 있는데 그거를 매도해서 수익을 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면은 언제 여러분들은 매도를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아닐까요? 예, 최고점을 찍었을 때 당연히 팔고 싶겠죠. 자, 그러면은 이 최고점의 날짜를 좀 확인해 봤을 때 24년도 4월 8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엔캠의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매도를 했겠죠. 그런데 거래량 또 동반됐는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정확하게 팩트로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향에 들어가서요. 얘네가 4월 동안 매도한 물량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가 얘네 매도하지 않았고 뒤에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구나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기간에서 37만 주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기타 범인에서 6만 4천 주. 자, 연기금, 금투, 사업펀드는 전부 다 기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매도 물량은 자, 이 37만 주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이 37만 주와 기간계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법인의 물량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합쳐봤자 얼마입니까? 43만 주가 좀 넘는 물량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3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엔캠의 세력들을 얼마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 326만 주. 이미 전환조차 다 끝내 있는 상황에서 이 326만 주 갖고 있었는데 지금 4월 내내 나온 물량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43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가 4월 달에 매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주가는 빠졌어요. 4월 달에 4월 초부터 빠르게 올라가더니 신고가를 찍고 주가는 빠졌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거래량이 터졌고 이 거래량을 좀 확인해 보면은 300만 주가 넘는 물량, 150만 주, 그 다음에도 얼마일까? 157만 주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도를 하려고 했다면은 매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매도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러면은 그 매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 뭐예요? 결국에 내가 이 326만 주를 매도하는 순간 뒤에 CB 물량 5월부터 7월까지 나올 수가 있는 이 물량은요 포기를 해야 돼요. 이 당시에 엔캠의 유동주식 수는 얼마였습니까? 1000만 주가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326만 주의 물량 결국에 엔캠 유동주식의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에요. 그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매도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가는 이 정도 하락이 아니라 그냥 곤두박질 칠 겁니다. 자,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은 결국 매도를 할 수 있었겠지만 딜러를 매도함으로써 뒤에 275만 주는요 제가 받고 팔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내가 4월에 매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3개월만 더 기다리면은 나는 275만 주의 물량을 가지고 이것까지도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 사실 단일 물량으로서 이 CB가 가장 컸기 때문에 이 275만 주도 내가 수익으로 3개월만 기다리면은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그냥 상승을 유지할 수 없죠. 왜? 계속해서 수익 실현이 나갈 거니까. 개인들의 이탈 물량을 내가 다 받아주면서 주가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줌으로써 신규 수급을 받아들이기 용이하게 기존 수급들을 털어내는 작업을 했고요. 결국에 신규들을 받아낼 수 있는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에 가져나갔다. 그에 따라서 시간도 같이 벌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흐름이 결국에 엔캠은 12가 전환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12를 매도할 수 있는 본격적인 7월부터 상승이 시작이 된다. 자, 7월부터 상승이 시작된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 12가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주가가 반등이 다시 나오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응을 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하면서 가져가는 관점은요. 자, 1월 달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것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CB가 전환되는 시점에 맞춰서 상승이 나오는지, 그리고 결국에 얘네가 CB 물량을 매도로서 뿜어내고 있는지, 요걸 좀 확인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매도하지 않았다는 거,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얘네가 여기서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1조 3천억에 달하는 수익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326만 주, 40만 원 돈에 팔면요. 1조 3천억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결국에 얘네가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뭡니까? 뒤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뒤에서 그나마 얘네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과 지금 최고점에서 팔았을 때 상황을 비교를 하게 된다면요. 우리가 얘네가 절대로 팔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 뒤에 43만 주의 물량, 5월 달에 전환되는 12, 11회차 물량, 요거를 전환을 했고 그 뒤에 6월 달에 97만 주라는 많은 물량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면은 326만 주 플러스 43만 주, 97만 주, 466만 주예요. 자, 이게 그나마 얘네가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구간에서 매도로 나왔다라면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7만 주의 물량은요, 6월 19일 날 전환이 된다. 전환 공시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권리 매도까지 생각을 하면은 6월 17일 날 매도를 할 수 있었겠죠. 자, 6월 17일 날의 종가가 결국에 6월 19일 날의 종가 위치가 다르죠. 17일이 더 비쌌죠. 그렇기 때문에 이 17일에 팔았다고 한다면요. 자, 466만 주를 17일날 종가가 얼마입니까? 27만 6천 원이다. 자, 이렇게 팔았다는 건데 이거를 팔게 되면 얼마의 수익이 가져갈 수 있는지 계산해 볼게요. 자, 466만 주. 추가하겠습니다. 466만 주. 곱하기 27만 6천 원이라고 했죠. 얼마입니까? 1조 2,800억이에요. 반올림해서 그냥 1조 2,9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결국에 얘네들은 326만 주만으로도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이 1조 3천억인데 지금 466만 주로서 가져가신 수익이 1조 2,800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것 같았으면요. 주가가 작살이 나든 말든 위에서 이 326만 주의 물량을 정리하는 게 맞죠. 왜? 결국에 내가 지금 140만 주를 더 팔아서 손해를 본다라는 건데 이 140만 주를 완전 똥값에 판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1조 3천억보다는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있을 거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했다? 자, 팔고 주가가 빠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가져갈 수 있는 수익. 이거 다 팔았을 때 주가 빠지는 것보다는 덜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서 가져갈 수 있던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못 미친다는 겁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 세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돈을 빌려줌으로써 CB가 발행이 되고 BW가 발행이 되고 제3자 배정 물량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거 다 합치면요. 여러분들 수천억입니다. 수천억대 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주가를 올려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세력들 절대로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빠지는 이 상황에서 자신도 있을 거예요. 내가 주가가 아무리 빠지더라도 결국에 내 자금을 운용을 함으로써 주가를 올리게 된다라면은 나는 충분히 내가 목표한 금액까지 끌어올리고 거기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있는 메이저 세력이다. 제가 1월 달부터 누누이 강조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이 세력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자, 1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서 주가가 올라온다고 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1월 달에 주가 상승에 대한 요인이 아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 전지주들이 이 법안으로서 올라갔던 상승치를 전부 다 반납을 할 때 엔캠은 반대로 올라갔습니다. 9만 원에서요 35만 원까지 한 달 좀 넘는 시간 동안 상승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상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세세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엔캠은 이 돈을 왜 빌렸습니까? 수천억을 왜 빌렸어요? 결국에 내가 글로벌 1위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중국을 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글로벌 1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수요가 나한테 집중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캐파를 늘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캐파를 늘리기 위한 증설 자금으로 이 수천억을 사용했다는 건데 이 수천억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유지가 돼야지 중국이 배제되고 내가 1위를 하는 건데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1위 할 수 있습니까? 중국과 가격 경쟁이 돼요? 가격 경쟁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런데 1월 달에 결국에 트럼프가 나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올라갈 때 결국에 이 상승은 뭐다? 인위적인 상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구간에 알맞는 대응을 해야지만 엔캠에서는 수익을 쌓아 나가고 마지막 상승까지 올바르게 수익으로서 실현시키고 먼저 나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이 바로 1월 달부터 진행이 됐던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자, 1월 달에 제가 대응해드렸던 거 좀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자, 법안 관련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추가 성장 물량 전환이 시작됐다라는 거, 요걸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올라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봤던 타점에서 단기적인 수익이 400% 가까이 났던 자리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위에서 우리가 매도를 진행했어요. 자, 31만 원부터 분할 매도했습니다. 왜 분할 매도했어요? 결국에 2월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면 수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한 것들도 다 세력들이 받아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털어내는 과정과 시간 버는 거 했다는 거죠. 앞에서부터도 똑같은 행동이 반복됐다. 자, 그래서 팔았고요. 주가가 빠졌을 때 다시 이 구간 저점으로 잡아가면서 매수 타점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구간과 지금 이 구간 그냥 달라진 거 없다. 결국에는 몇 번의 상승이 더 남아있느냐의 차이겠지만 이제는 뭐다? 마지막 상승이 준비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자, 팔았고요. 다시 샀습니다.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또 팔았어요. 자,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쌓아 나갔고 지금 구간에서 뭘 하고 있다? 마지막 상승에서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을 내려가면서 잡고 있는 중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평단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평단이 저보다는 높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자, 이 상승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올 거예요. 예, 신규들을 결국 꼬실 수 있는 폭등이 나와줘야지 관심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한 상승 속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동반돼야 됩니까?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보장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자,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으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가 물을 계속해서 타다 보니까 진짜 결정적인 지금 이 상황에서 매수할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올라가기만 하진 않아요. 예, 상승하고 하락도 하면서 진행이 될 텐데 결국에 올라갔을 때 분할 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분할 매도하고요. 그래서 얻어내는 수익을, 자, 우리가 구간별로 봤을 때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오는 타이밍에 매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는 수익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더 커진 금액을 다시 저점에 적용을 시키고 전부 다 팔라는 것도 아니죠. 분할해서 2분할이든 3분할이든 여러분들의 비중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방식이 뭐다? 결국에 내가 평단만 회복하더라도 수익으로의 전환 이후에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대응 제가 하나씩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앞에서 이러한 방식, 결국에 엔캠의 세력들은 CB가 전환되는 시점에 따라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이 CB가 결국에 상승의 이유라고 생각했던 거, 1월달과 전혀 달라지지 않는 관점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그러한 바닥이 저는 잡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상승이 꺾일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지만 하지 않겠지만 꺾인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보다 CB가 전환된 시점, CB의 매도 타이밍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도 제가 전부 다 반영된 대응, 타점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 구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개월이에요. 6개월. 장정 6개월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오면서 각 구간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드렸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욕도 하시고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영상 계속해서 찍는 이유는 뭐였다? 결국 이러한 구간이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더라. 그거를 저는 앞에서 두 번이나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요, 비용 요구한 적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응 이어나가고 있지만 비용 발생한 적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결국 올라갔을 때 세력의 엑시트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매도를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될 때, 결국 우리가 수익으로서 마무리할 때, 수익으로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엔캠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 일일이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영상만으로는 대응 한계점이 명확하다. 그래서 문자 보내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러한 구간에서 확실한 타점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핸드폰 번호를 하나 말씀드릴 건데 요거 제 겁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엔캠이라고요. 네, 문자를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남겨주시면은 엔캠 언제 사야 되고 왜 사야 되는지까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장중에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나왔을 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장전, 장 마감 이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한테 대응 도와드리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엔캠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수익을 가지고 나가느냐, 손실을 확정짓고 나가느냐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구간이다.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힘들다 하신 분들은 대응 함께 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요. 지금 이 구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했던 게 뭐가 있었죠? 자, 중앙첨단 소재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중앙첨단 소재가 결국에 엔캠보다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만들어냈지만, 결과적으로 순서만 다를 뿐이지 얘가 꺾이는 시점에서 엔캠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자, 일단 중앙첨단 소재가 상승이 나왔던 구간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구간이 결국 엔캠에 갔을 때는 어디입니까? 자, 본격적으로 하락이 시작된 구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왜?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은요. 1월 달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서서히 아주 적지만 천천히 우상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 건데, 자, 그러면 1월 달부터 이 중앙첨단 소재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엔캠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엔캠과 특수관계로 엮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의 수혜에 힘입어서 주가 상승을 만들어 왔던 종목입니다. 상승 이유 자체가 엔캠의 상승을 했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5월에서는요. 결국에 엔캠이 주가가 엄청난 하락이 시작된 시점인데 반대로 얘는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게 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편할 건데, 자, 일단 여기 주주 현황 봤을 때 아틀라스 8000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무, 엔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엮여 있어요. 특수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틀라스 8000도요. 결국에는 뭡니까? 엔캠은 최근에 추가 상장 물량을 전환함에 따라서 주주가 생긴 거고, 지분이 생긴 거고, 이 아틀라스 8000이 결국에 엔캠의 대표인 오정강 대표가 지분율 50% 넘게 가지고 있는 법인 회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세세하게 또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아틀라스 8000이라는 설립이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그때부터 엮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틀라스 8000이 원래 MR팜 제천이라는 회사를 릭스 솔루션에게 흡수합병을 시키면서 100억을 받아서 설립을 한 회사예요. 자, MR팜 제천. 결국 이것도 오정강 대표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릭스 솔루션 뭡니까? 광무예요. 지금 광무가 이름이 바뀌기 전에 릭스 솔루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 MR파이 제천에는 오정관 대표의 회사를 릭스 솔루션 광무에 흡수합병을 시키면서 거기서 받은 보상금 100억으로 다시 설립한 게 뭐다? 아틀라스 8000이고 이 아틀라스 8000이 지금 결국 뭡니까? 중앙첨단 소재의 지분율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예. 이러한 특수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세력 중앙첨단 소재에 있는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결국에 엔캠의 세력이라는 거 같은 세력이 다른 종목을 영위를 하고 있다. 자, 크게 봐서요. 섹터처럼 움직이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이 중앙첨단 소재가 꺾이면은 엔캠이 올라가겠구나 알 수 있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전환되는 시점을 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밑으로 내려봤을 때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전환이 엄청나게 많이 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전환되는 게 3월 30일이 기준으로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자,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자, 12회차 물량 5월달부터 7월달까지 나오는 이러한 전환 가는 기간도 비슷한데요. 자, 다른 것 딱 하나 엔캠은 5월달에 나오시는 물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그죠? 43만 주. 가장 작은 물량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중앙첨단 소재는 1,400만 주. 가장 큰 물량이 5월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량보다도 더 중요한 거 뭡니까? 전환가액 보세요. 709원입니다. 뒤에는요. 뒤에 나오는 물량도 많죠.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1,100만 주가 넘는 물량입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 전환가액은 얼마예요? 2,000원, 3,200원. 이렇죠.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엔캠 같은 경우에는 7월 달까지 기다려야지만 내가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맞죠? 그런데 중앙첨단 소재는요, 결국에 뒤에 거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만 잘 팔면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물론 뒤에 물량까지 플러스 하면은 되겠지만 결국에 내가 이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라면은 충분히 납득 가능해요. 왜? 700원짜리예요. 700원짜리. 지금 여러분들 매도만 하면요. 몇 배의 수익입니까? 수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 중앙첨단 소재와 엔캠의 다른 점 동향에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지금 기타 법인에서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거 확실하게 티가 나죠. 예. 지금 얘네가 1,400만 주 700원짜리 이게 많이 전환이 됐어요. 지금 얘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공시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자 6월 2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서 12회차 물량 700원짜리 확인 가능하죠. 자 남아 있는 전환 가능 주의수가 얼마입니까? 82만 주다. 자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이 1,400만 주 중에 1,320만 주가 이미 뭡니까? 전환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700원짜리가 709원 정확하게는. 자, 이 물량이 지금 매도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동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주가가 상승 하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부 정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상황에서 뭡니까?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엔캠에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자, 엔캠의 마지막 상승은 나오게 되면은 매도할 수 있는 그림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그리면서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박스권 형성을 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박스권 형성을 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는 그림을 그렸을 때 추세 상단에 갔을 때 매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박스권 추세 상단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보내는 이러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얘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보다 아직 남아있는 물량이 있기 때문이지만 이 물량이 엑시트를 함으로써 결국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이거는 기업적 가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출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적도 없어요. 적자입니다.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1월 달부터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에 엔캠과 특수관계로 엮여있기 때문이었다니까요. 그거 외에는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 엑시트를 하고 난 뒤에 수익을 엔캠의 초기에 상승, 지금 나올 수 있는 이 상승 초기에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워낙 좋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저거를 20배의 수익입니다. 20배의 수익. 1,400만 주 700원짜리 저거를 100억으로 지금 투자해서 추가 상장 물량으로 전환한 건데 이거를 지금 2천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그 2천억 확정적인 수급으로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상승 만들어내죠. 그리고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주가를 올릴 때 이 2천억에 대한 수익도 플러스 알파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를 낮춘 것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상황이 결국에 시비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나오고 있다. 결국 중앙천다 소재도 올라간 이유 시비를 비싸게 매도하기 위해서 순서만 다를 뿐이지 엔캡의 차례가 오면은 중앙천다 소재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엄청나게 만들어내면서 올라갈 것이다. 자,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러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왔다. 반등값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 구간에서 내가 대응을 잘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그냥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면서 신규들이 진입을 하면서 올라가는 수익을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좀 억울하죠. 예, 나는 이렇게 좀 힘든 구간을 견뎠는데 내가 수익을 보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 오만 놈이 자꾸 보상을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흐름을 가져가선 절대 안 되겠죠. 자, 우리는 버티면서 딱 하나만 생각을 했습니다. 엔캠의 상승은 결국 시비 때문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먼저 매도함으로써 뭡니까? 바닥만 잡으면 이긴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조드리는 말이 바닥만 잡으면 우리가 이긴다. 말씀드렸죠. 예, 웃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뀐 건 없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간에서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된다. 자, 쉽게 말해서 대응, 추가 매수 타점. 굳이 매수를 더 안 하더라고도요. 여기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가 대응 시작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 하나하나씩 잡아야 되는데 내가 차트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오면 되는데 만약에 변동성이 장중에 크게 나오는데 영상은 어쨌든 그 상황이 발생하고 난 뒤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했다라고 좀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 기회로 확실하게 이용해서 수익으로 전환 빠르게 하고 수익의 극대화까지 가지고 나가겠다. 결국 세력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그 직전까지 우리가 같이 올라감으로써 매수가 죄송합니다. 매도함으로써
결국에 수익의 최대치까지 만들어 가겠다고 하신 분들은요. 자, 제가 그런 것들 정확하게 앞에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방법으로 뭡니까? 분할 매도 함으로써 여러분들 안전하게 수익 마감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저는 자신 있고 여러분들 준비만 되셨다고 한다면은 자,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 핸드폰 번호에다가 N캠이라고 문자만 남기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흐름을 하나씩 파트별로 끊어서 전부 다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명확하다. 우리가 기다려온 게 이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상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600만 주에 대한 물량 정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신고가까지는 가줘야지 원활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고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박스권이 나온다. 아니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돌파 흐름이 나온다 할 때 이 대응이 결국에 우리가 신고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자, 이것만 생각하시면 우리 엔캡 정말 수익 많이 가지고 마감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딱 때마침 시원한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가운 상승이 나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방심하지 않고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이러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